자, 앞에서는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고요. 원소, 그리고 뭐 원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혹은 뭐 철학자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물질관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알아봤었고, 그 다음에 원소에 대해서 정리해봤었고요. 말씀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게 앞에서는 물분의 반응이었고요. 두 번째는 여기 이제 불꽃 반응과 스펙트럼인데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제가 써놨지만 불꽃 반응 같은 경우는 색깔을 기억하셔야 되고 스펙트럼 같은 경우는 개념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건요,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각각의 여러 가지 원소들, 자연계에 118가지의 원소가 있고 90여 가지가 자연계에서 자연적인 거, 그 다음에 나머지 20여 가지 인위적으로 만든 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118가지를 당연히 배우는 건 아니고요. 우리 중학교에서 한 10개에서 한 20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중에서도 구분하는 방법, 원소를 몇 가지 구분할 수 있거든요. 10개 이내로 아주 적은 수를 우리가 좀 몇 개를 배울 거예요. 그래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 몇 가지를 배울 텐데 뒤에까지 해서 총 한 3개를 배울 거예요. 원소를 확인 방법의 첫 번째 불꽃 반응이 있고요. 두 번째 스펙트럼이라는 거를 분석하는 게 있고, 스펙트럼 분석은 이제 분광기라고 해가지고 눈으로 이렇게 망원경처럼 생긴 게 있는데 가는 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있어요. 그 보는 걸 보다 보면은 이렇게 띄고 나타나거든요. 색이.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앙금 생성 반응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이온을 배우면서 그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원소를 확인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앞에서는 불꽃 반응 스펙트럼을 배우고요. 그리고 마지막 앙금 생성은 이온을 배운 다음에 하는 거다. 그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 요거는 앙금 생성이라는 거는요, 어떤 분자가 있는데 분자를 물에 녹이면은 원자 상태로, 그러니까 이온 상태로 녹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온이 다시 결합을 해서 분자가 되는데 그때 어떤 가루처럼 앙금이라고 해가지고 침전되는 것들이 있어요. 가루처럼 고체 덩어리가 형성되는 거. 그걸 이따가 배울 거예요. 나중에 다음 주에. 오늘은 그래서 불꽃 반응 스펙트럼 분석 이걸 좀 알아볼게요. 불꽃 반응은 말 그대로 불꽃의 색을 보는 거고요. 이 불꽃 같은 경우는 일부 금속만이에요. 그래서 거기다 밑줄에 넣으세요. 첫 번째 불꽃 반응에 일부 금속 원소고요. 금속 원소라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수십 가지가 있는데 자연계에서 대부분은 절반 이상이 금속이에요. 금속으로 이제 분류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일부, 책에는 뭐 몇 개지 둘레여서 7개, 한 7개 정도만 우리는 기억할 수 있고요. 나머지 뭐 비금속은 절대 안 되고요, 당연히. 그 다음에 금속들 중에서도 몇 개. 그래서 일부에다가 똑바로 쳐놓으세요. 일부 금속. 비금속이나 다른 물질들은 안 되고 항상 일부 금속. 이거 체크해 놓으시고요. 지문에 헷갈리게 많이 나오니까 일부 금속이 금속 전부 모든 금속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뭐 미리 말씀드리면 과학에서 모든이라고 있으면 대부분 다 틀린 지문이에요. 과학에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알지? 일부 금속 원소나 금속 원소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을 어디에다가 불꽃에 넣었을 때, 그래서 실험 자체는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도 실험할 때 혹시 도관이나 사발 같은 거 보신 적 있을 텐데 흰색 같은 사발에다가 불꽃 이게 가루를 집어넣고요. 가루를 집어넣고 알코올을 묻힌 뭐 솜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알코올 자체를 떨어뜨린 다음에 불을 붙여요. 그러면은 정말로 색깔이 불꽃색이 각각의 원소마다 색깔이 달라요. 예를 들면 나트륨은 노란색이 나고요.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이 나 진짜. 그래서 가루에다가 불을 붙이면 끝이야. 간단하죠, 실험 자체가. 그래서 특정 불꽃 반응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고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비금속 원소는 절대 안 나고 그 다음에 금속 원소 중에서 일부만이다. 그래서 이 불꽃 반응을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불꽃놀이에요. 불꽃놀이가 뭐냐면 이 대포를 이렇게 뭔가 쏘아 올리잖아. 쏘아 올릴 때 그 가루를, 특정 가루를, 예를 들면 나트륨, 노란색을 나타내고 싶으면 나트륨, 그 다음에 보라색을 나타내고 싶으면 칼륨, 칼슘 같은 경우는 주황색,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들을 뭐 이렇게 배치를 잘 해가지고 뻥 쏘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스마일 모양, 어떤 불꽃 모양, 이런 식으로 불꽃놀이를 하자는 거죠. 그래서 그 불꽃놀이 색이 보시면, 잘 기억해 보시면 색깔이 되게 한정적이야.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뭐 보라색, 요 정도밖에 없잖아요. 그죠? 파란색 본 적이 없잖아. 그치? 그래서 불꽃 반응은 되게 한정적이고요. 어쨌건 요걸 이용한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꽃놀이다. 자, 1번 불꽃 반응의 특징 보시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도가니에다가 가루를 넣고, 원소 가루를, 금속 가루를 넣고 알코올을 묻힌 다음에 불만 하면 돼. 그러니까 실험 방법이 간단하죠. 물질의 양이 적어도 가루만 있어도 되니까 금속 원소를 확인할 수 있고요. 세 번째, 물질의 종류가 달라도 같은 금속 원소끼리는 불꽃 반응이 같다. 여기다만 밑줄에 넣으시면 될 것 같아요. 같은 금속 원소끼리는 항상 같은 불꽃색.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나트륨은 항상 노란색,
그리고 칼슘이 섞여 있으면 항상 주황색 이런 식이거든요. 생각해 주시고 구리 같으면은 뭐 청록색이 나온다. 그래서 예를 보시면 염화나트륨과 질산나트륨이 있을 때 염화나트륨, 질산나트륨에서 염소와 질소는 색깔이 없어요. 왜냐하면 비금속이기 때문에. 나트륨과 나트륨 똑같잖아요. 금속 원소. 나트륨이 분류적으로는 금속으로 분류가 돼요. 여러분들 뭐 잘 모르겠지만 소금 그러니까 뭔가 금속 아닌 것 같잖아요. 그치? 근데 나트륨은 이온 자체는 금속으로 분류되니까 참고만 해주세요. 네, 선생님. 그럼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뭐 리튬이나 리튬이랑 뭐 나트륨 같은 거를 가루를 섞어가지고 불에다가 넣으면 색깔이 다른 색으로 바뀔 수가 있어요? 아니요. 리튬 있는 부분은 빨간색, 나트륨 있는 부분은 노란색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섞여 있으면 약간 뭐 주황색 비스무리하게 나있죠. 왜냐면 빨간색과 노란색이 섞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런데 뭐 이따가 말씀드릴게요. 색깔이 같은 경우가 있잖아. 두 번째, 여러 가지 원소의 불꽃 반응색을 보시면요. 이제 우리가 뒤에 15페이지에 실험을 앓고 볼 건데요. 원소의 불꽃 반응 여기다가 보기로 하고요. 일단 색깔 먼저 기억할게요. 리튬, 스트론튬, 나트륨, 칼륨, 구리, 칼슘, 바륨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더 이상 나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정도만 기억하는데 자, 분류는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 보라색, 주황색 5가지. 리튬, 스트론튬. 리튬 같은 경우는 볼 일도 있겠지만 스트론튬 이런 거는 앞으로 보지도 않아. 고등학교 때도 안 나와. 하지만 딱 요 파트에서만 나와요. 색깔만 할 때. 알겠지? 그래서 그냥 요런 게 있구나. 스트론튬 이런 게 있고 리튬과 스트론튬은 빨간색, 그리고 나트륨은 노란색, 바륨, 구리는 초록색인데 구리는 청록색이고요. 바륨은 약간 노란빛이 나는 녹색이에요. 그래서 황록색. 그냥 녹색 결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인데 다른 거는 뭐 언뜻 외울 수 있거든요. 근데 빠르게 풀다 보면 칼륨하고 칼슘이 되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보륨, 주슘 이렇게 그냥 외우거든요. 간단하게. 그러면 기억나. 보륨, 주슘. 알겠죠? 그래서 뭐 외우는 방법도 있긴 하지만 하진 않을게요. 리튬, 스트론튬, 빨간색, 나트륨, 노란색, 바륨, 구리, 초록색, 그냥 초록 계열이다. 그래서 이걸 직접 해보시면 구리는 정말로 그 뭐 마법사의 어떤 뭐 판타지에 나오는 영화처럼 정말로 초록색이 나와요. 되게 신기해.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는 정말 보라색이 나오거든요. 다른 거는 별로 안 신기한데 구리나 칼륨 같은 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친구들, 애들도 되게 신기해하고.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 주시고 보륨, 주슘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15페이지 한번 볼게요. 실험을 볼게. 원소의 불꽃 반응에서 그럼 어떻게 실험하느냐. 크게 두 종류의 실험이 있는데 앞에 있는 실험을 좀 많이 해요. 도가니에다가 가루 넣고 알코올 묻혀서 이제 불 붙이는 거 볼게요. 도가니라고 해서 이제 흰색 사발 같은 거 본 적 있을 거야. 거기다 솜을 넣고 염화나트륨을 녹인 에탄올을 수용해고 에탄올에 동그라미 쳐놓고요. 이제 알코올을 넣어요. 알코올을 넣는 이유는 쉽게 불이 붙고 빨리 끓는 전까지 오르기 때문에 낮은 온도에서도 불이 붙어요. 알코올에 끓는 전이라서 알코올은 78도씨에 끓고요. 그 다음에 물 같은 경우 100도씨에 끓잖아요. 근데 물에 비해서 알코올이 빨리 끓고 그리고 불이 커. 불이 화력이 세요. 그래서 에탄올을 쓴다. 에탄올 동그라미 쳐놓고 실험 기법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점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 가스 점막이 이렇게 뽕뽕 싸가지고 하는 거 있죠. 식당 같은 데 쓰는 거 있지. 불 붙이는 거. 네, 그거 말하는 거고요. 네, 불을 붙였어요. 그래서 시로의 불꽃 반응색을 관찰한다. 간단하죠, 그지? 그래서 솜에다가 알코올을 묻혀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로 가루에다가 그냥 알코올 뿌린 다음에 불 붙여도 확인이 돼요. 결과 염화나트륨 지금 책 있는 친구들은 칼라로 확인이 될 거고 없는 친구들은 뭐 이제 확인 안 될 텐데요. 나트륨 노란색이에요. 정말로 노란색이고요. 칼슘 같은 경우는 주황색이 나고요. 주슘, 스트론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리튬은 빨간색, 그 다음에 구리는 책 있는 친구들 보시면 정말로 초록색, 신기한 초록색이 나와요. 뭔가 마법사들이 이렇게 막 섞을 때 나오는 초록색 있죠. 정말로 그렇게 보여. 불 끄고 보면. 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근데 제가 여기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질문 하나 드릴게요. 그러면 스트론튬과 리튬은 빨간색인데 어떻게 구분하느냐? 알겠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정리! 물질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색도 같다. 불꽃 반응 실험을 하면 물질에 포함된 일부 금속 원소의 종류를 알 수 있다고. 알겠지? 그 일부 금속 원소야. 모든 금속 원소 아니고. 그리고 또 밑에 있는 실험도 볼게요. 밑에 있는 실험은요. 니크롬선이라고 해가지고요. 저항이 되게 커. 저항이 크다는 건요. 잘 안 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불에 되게 잘 견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니크롬선이라고 해가지고 구리선 같은 약간
황동색 느낌이 나는 선이 있어. 그러니까 전선 같은 느낌이 있는데 거기다가 가로를 묻혀요. 가로를 묻혀야 되는데 그 전에 자 동그라미 묽은 염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염산의 특징은 잘 알겠지만 뭐냐? 뭐든 물질을 잘 녹이잖아요, 그치? 그래서 청소의 의미가 있어요. 이물질 제거. 그래서 니크롬선에 뭐가 먼지 같은 게 묻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나트륨 가루가 묻어 있든지 다른 가루들이 묻어 있으면 안 되잖아. 그래서 묽은 염산으로 이제 한번 녹인 다음에 증류수로 씻어내는 거예요. 거기다가 묽은 염산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니크롬선에다가 이제 가루를 묻혀요. 이제 뭐 금속 가루를 묻힌 다음에 토치에다가 토치 이제 불을 알죠? 여러분들 뭐 캠핑 갔을 때 이렇게 불 붙이는 토치 있죠? 거기다가 불을 붙여. 겉불꽃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솥불꽃, 겉불꽃이 있는데요. 솥불꽃, 겉불꽃. 여러분들 뭐 가스레인지 같은 거 하시면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뭐 캠핑 같은 데 가보면요. 불이 이렇게 켜질 때 이 안쪽 불꽃이 있고 바깥쪽 불꽃이 있는데 여기 안쪽을 솥불꽃이라고 그러고요. 바깥쪽을 겉불꽃이라고 그래. 근데 색깔이 달라요. 안쪽을 보시면 약간 누르스름하고요. 노랗거나 빨갛고요. 바깥쪽이 하얗거나 하얗다는 것보다는 파랗게 비슷해요. 근데 빛의 온도는 열의 온도는 파란 게 가장 뜨겁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흰색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노란색, 빨간색이 좀 온도가 낮은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겉불꽃이 더 뜨겁고 온도가 높아요. 그래서 뭔가 이런 실험을 할 때는 겉불꽃에다 넣는 거예요. 온도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요. 니크롬선을 겉불꽃에 넣는 까닭 때문에 겉불꽃은 온도가 높고 무색이다. 뭐 무색 혹은 청색 같은 계열이네요. 청백색, 그래서 파란 계열. 가스레인지 한번 켜봤잖아, 그지? 파란 불빛 나지. 거기다가 넣는 거예요. 밑줄에 넣으세요. 그래서 온도가 높고 무색이기 때문에 혹은 뭐 색깔을 구분하기 좋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묽은 염산, 불순물 제거, 겉불꽃, 온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다가 꼭 기억해 두시고 실험 기법이니까 참고하세요. 이런 식으로도 실험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가루 할 때는 당연히 묽은 염산을 넣어가지고 또 불순물 제거해야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보통은 이제 도가니에다가 가루 넣고 알코올을 넣어서 하는 실험 제일 간단하니까 많이 써요. 밑에 1번 실험 방법이 비교적 쉽고 간단하죠, 그죠? 5. 적은 양의 시로 가루만 있어도 되니까 불꽃 반응 실험을 관찰할 수 있겠죠? 맞아요. 3번 노란색은 나트륨밖에 없어요. X, 스토나트륨은 빨간색이고 염화구리, 질산구리 모두 구리니까 청록색이에요. X. 불꽃 반응색은 서로 같다. 물질 속에 포함된 모든 성분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는데 여기에서 모든이 있으니까 틀렸어요. 일부 금속 원소 알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셀 있으면 대부분의 지분은 틀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2번 염화 칼륨은 보라색 보륨. 자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고요. 자 왼쪽 12페이지 다시 넘어올게요. 자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것도 있지만 리튬이나 스트론튬처럼 불꽃 반응이 빨간색으로 같은 경우가 있어, 그치? 아니면은 뭐 주황색하고 뭐 노란색, 주황색하고 빨간색처럼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 불순물을 섞여서. 그러면은 이런 걸 어떻게 구분할까라는 거를 우리 과학자들이 또 찾아냈죠.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거고요. 스펙트럼 분석은 스펙트럼 크게 세 가지로 나누긴 하는데 우리는 이제 두 가지만 배울게요. 그래서 연속 스펙트럼하고 불연속 스펙트럼인데 참고로 스펙트럼이 뭐냐? 선 띠의 색깔이라고 생각합니다. 띠의 색깔. 이걸 그냥 이제 영어로 그냥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띠의 색깔이 분포해 있는 걸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이렇게 넓게 분포해 있는 거. 연속 스펙트럼은 말 그대로 연속적인 거. 무지개 색깔. 그치? 일반적인 빛이에요. 빛을 여러분들 프리즘 같은 데다가 하면 어떻게 되니? 프리즘에다가 빛을 이렇게 쏴. 그럼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무지빛이 나면서 갈라지잖아요. 그죠? 아니면 우리가 뭐 무지개로 쉽게 보면은 빨간 거 좀 파란 거 이렇게 되잖아요. 그치? 이렇게 갈라지네. 빛이 갈라지네. 그래서 빛이 요거를 빛을 분광기란 걸 보시면요. 분광기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조그만 망원경처럼 생겼는데 가는 틈이 있어요. 그걸로 이렇게 가는 틈이기 때문에 요런 뭐 형광등 같은 걸 보시면요. 이렇게 무지개색으로 이렇게 갈라져요. 혹시 본 적 있니? 없나? 아직? 네. 실험 학교에서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학교에서 보통 이제 학원 같은 데서 그냥 실험적으로 보는 건데 어쨌건 그런 분광기라는 간단한 장치가 있어요. 그걸로 보시면
빛 같은 경우는 뭐 태양을 뱃눈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이런 이제 백열등 같은 거 있죠. 보시면은 빛이 무지개색으로 갈라져요. 그래서 책에도 나와 있지만 왼쪽부터 보라색, 빨간색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빛이 갈라지잖아요. 이런 식으로 빛이 색이 띄기 연속적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거를 분포하는 거를 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고 우리가 기억할 거는 빛만 그래요. 그리고 불꽃은 불연속이니까 우리는 지금 원소를 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지 빛에 대해서 아는 필요 아니잖아. 그거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연속 스펙트럼을 볼 건데 불연속이라는 건 이렇게 선이 하나만 딱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예를 들면은 칼륨의 불꽃을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은 딱 여기 보라색 계열에다가 여기에 보라색이 딱 이렇게 선이 딱 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면요, 연속 스펙트럼은 왼쪽에 보라색부터 빨간색까지 이렇게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지? 각각의 위치예요. 왼쪽 계열로 갈수록 보라색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요, 선 스펙트럼 되는데 이게 불연속 스펙트럼에 있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써놓으세요.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선 스펙트럼이 있는 거고요. 이거 보시면 여기에 이쪽에 하나 있죠. 지금 노란색 쪽에, 그지? 빨주, 노, 초, 파, 남, 보자남. 그래서 이 노란색 쪽에 요 위치에 가운데보다 조금 오른쪽에 치우친 데에다가 요 노란색이 나왔다. 얘는 그러면 뭐다? 나트륨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빨간 계열 리튬하고 스트론튬은 이쪽에 위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각각의 위치가 다를 거야. 리튬하고 스트론튬, 알겠죠? 그 다음에 주황색 칼슘 같은 경우는 여기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에 칼슘이 위치하는 거예요. 여기는 칼륨, 리튬, 여기는 나트륨. 뭐 위치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각각의 자기들이 위치가 있어. 그렇죠? 그리고 이 위치의 차이는 아직은 뭐 몰라도 되지만 빛의 파장, 에너지 차이 때문에 보라 계열로 갈수록 이제 우리가 자외선이라고 들어봤을 거야. 빨간 계열로 갈수록 빛이 적외선이라고 해가지고, 자, 몸에다가 자외선을 쏘면 될까 안 될까? 자외선이 태양에서 올 때 우리 자외선을 뭐 막기 위해서 뭔가 자외선 차단제 같은 거 바르잖아요, 그렇지? 그만큼 자외선이 안 좋은 거잖아. 에너지가 세다는 의미고 파장이 짧은 거거든요. 그래서 보라 계열로 갈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 빨간 계열로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불꽃 반응에서 바깥쪽이 파란 계열이면은 점점 에너지가 뜨겁다고 했고, 어렵지만 안쪽에 빨간 계열이 노란 계열은 온도가 조금 비교적 낮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쨌건 상관없고, 그래 이렇게 위치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냥 오른쪽으로는 빨간색 계열 에너지가 낮다, 왼쪽으로 하면은 보라색 계열 오른 에너지가 높다. 이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어쨌건 그래서 칼륨을 가지고 불꽃 반응을 했는데 이제 분광기로 봤어요. 그러면요, 여기가 이쪽에 제일 왼쪽에 칼륨 같은 경우는 보라색으로 띠가 나타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원소마다 불꽃 반응 색이 이렇게 분광기로 봤을 때 달라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런 식으로 나트륨, 바륨, 나트륨, 칼륨, 칼슘 이런 애들은 어차피 각각의 색이 있으니까 스펙트럼 분석할 필요 없지.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불꽃 반응색이 같거나 비슷한 경우, 예를 들면 리튬, 스트론튬은 빨간색이야. 그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 말 안 해주고 리튬하고 스트론튬을 불꽃을 붙였는데 색깔 다 빨개. 어디가 리튬이니 하고 봤을 때 확인하는 방법은 분광기로 불꽃 반응색을 본다고요. 그러면은 리튬의 자리와 스트론튬의 자리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교해가지고 얘는 리튬, 얘는 스트론튬 이렇게 분석하는 게 과학자들이 만든 스펙트럼 분석 방법이에요. 우리는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알겠지? 스펙트럼이 뭔지만 알면 돼요. 그리고 바륨하고 구리는 뭐 만약에 순수한 물질이라면 구리는 완전 청록색이니까 굉장히 신비하게 보이고 바륨은 황록색이라서 약간 노란 계열로 보니까 구분이 가요. 그런데 만약에 뭔가 섞여 있어, 그러면 조금 헷갈리잖아. 그럴 때 분광기로 보라. 그러면은 각각의 위치가 다르겠지, 그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스펙트럼 분석이라는 거예요. 띠의 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띠의 색. 그래서 2번 스펙트럼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스펙트럼이 좀 어려워. 빛을 분광기에 통과시킬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색이 띄고요. 스펙트럼의 종류는 연속 스펙트럼하고 선 스펙트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제 배울게요. 말씀드렸지만 연속 스펙트럼은 햇빛을 볼 때인데 연속적인 색이 띄고요. 넘어갈게요. 우리가 중요한 거는 선 스펙트럼이고 이걸 불연속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그래서 일부 금속 물질의 불꽃 반응, 거기다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불꽃 반응이야. 금속 물질의 불꽃 반응에서 나타나는 불꽃 중에 구분이 안 갈 때 분광기로 관찰하면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의 띠, 이게 이제 개념적인 거예요. 특정 부분에서 나타나는 밝은 선의 띠, 넓게 분포하는 밝은 선의 띠. 근데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불연속 스펙트럼 혹은 선 스펙트럼이라고 한다고. 알겠죠? 선 스펙트럼 특징을 보세요. 여기서 스펙트럼은 특징이 중요해. 불꽃 반응은 색깔이 중요하고요. 스펙트럼은 특징이 중요해.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과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다. 밑에 밑줄 해 놓으세요. 그래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하고 구별이 가능하겠죠. 이제 밑에처럼 문제에서 주로 데이터가 주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게 아니라 어떤 위치에 뭐가 있다 이게 아니라 데이터가 주어진단 말이야. 자료가 주어질 때 요거를 비교해가지고 요거에 주어졌어. 그런데 얘는 리튬이라고 주어졌어. 근데 우리 실험을 해봤더니까 여기다가 나온 거야. 그럼 리튬인 거지.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는 거, 찾을 수 있게.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달라요. 두 번째,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 거기다 밑줄해 놓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목적이에요. 리튬하고 스트론튬을 봤을 때 불꽃 반응색은 비슷하지만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난다. 돼 있는데요. 리튬 같은 경우는 제가 뭐라 그랬죠? 빨간색, 스트론튬도 빨간색이니까 오른쪽에 있을 거야, 그렇지? 그래서 지금 프린트로 된 친구들은 색깔은 보이진 않겠지만 오른쪽에 있는 띠를 한번 보세요. 제일 오른쪽이 빨간색 계열인데 리튬은 빨간색 계열이 하나 있지, 그치? 거기다 동그라미 쳐놓고요. 스트론튬은요, 보시면 띠가 한 3개 정도 있죠, 그치? 책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색깔로 보이죠, 빨간색으로. 근데 책이 없는 친구들은 프린트로 보면요, 근데 3개 선의 개수는 있잖아, 그치? 선의 개수가 3개 있죠? 그래서 리튬이 선에 1개, 스트론튬은 선에 3개, 그리고 굵기도 조금씩 달라요.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한다고, 알겠죠? 자, 밑에 볼게요. 물질 속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 원소의 고유의 이제 선 스펙트럼이 나타나고요. 물질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다. 그치? 그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 스펙트럼 특징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이제 그림 보면요. 이제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물질 X가 있는데 물질 X의 스펙트럼을 보고요. A, B, C 중에 있고 없고를 찾아내라. 이런 게 문제에 나오고요. 물질 X에 A와 C는 이제 겹치는 게 나와 있고 B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왼쪽 계열이 안 겹치다. 그죠? 확인돼요? 네, 오른쪽에는 겹치는데 왼쪽 계열이 안 겹치고 오른쪽에는 겹치는데 원소 B의 왼쪽 계열의 파란 계열이거든요. 그 파란 쪽, 파란색, 보라색 쪽 계열에 보면요. 선의 위치가 물질 X랑 달라. 그지? 그래서 물질 X에는 A와 C만 있고 B가 없다. 그렇게 이제 찾는다. 이번에 찾을 수만 있으면 눈만 있으면 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오른쪽에 6, 7, 8, 9, 10 풀어볼게요. 불꽃 반응색은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나트륨 노란색, 구리 청록색, 보륨 주식 이 정도만 외워놔도요 많이 도움이 돼요.
자, 6번 모든 원소는 불꽃 반응색이 나타난다 되어 있는데요. 모두는 아니죠. X. 2번 적은 양으로도 가루만 있어도 간단하게 물질에 포함된 원소를 확인할 수 있죠. 5. 물질 속에 포함된 원소의 종류가 같으면 불꽃 반응도 같다. 맞아요. X55. 7번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은 빨간색, 바리움은 황록색, 칼륨은 보라색, 칼슘은 주황색, 나트륨은 노란색. 8번 염화구리와 같은 불꽃 반응색 돼 있는데요. 염화구리, 구리가 있잖아요. 그지? 자, 염화구리라는 분자가 있는데 이 앞쪽이 비금속이고요. 뒤쪽이 금속이니까 우리 불꽃 반응할 때는 이 뒤쪽을 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9번은 그래서 8번에 4번 그래서 황산구리. 9번은 불꽃 반응색이 비슷한 원소의 경우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물질에 포함된 원소를 구별할 수 있다고요. 10번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하면 선 스펙트럼이 나타난다는데 햇빛은 연속 스펙트럼 여러 가지 색의 합쳐진 게 햇빛이잖아요. 그래서 빛은 합치면 합쳐질수록 밝아지고 요거는 우리 1학년 때 원래 배웠었는데 여러분들은 2학년 때 배우겠네. 6학년, 5학년 친구들은. 2번 원소의 종류에 따라 선의 색깔, 위치, 굵기, 개수 등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맞아요. 염화 리튬, 염화 스트론튬은 선 스펙트럼으로 구별할 수 있다. 리튬, 스트론튬 모두 빨간색이기 때문에 스펙트럼으로 이제 구별하고요.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된 물질의 선 스펙트럼에는 각 원소의 선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고요. 5, X555.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불꽃 반응은 색깔 외우시고요. 스펙트럼은 특징이나 개념을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넘겨주시고 16페이지부터 이제 문제 풀고 마무리할 건데요. 서술형이랑 실력 판단을 안 할 거니까 1번부터 일단은 7번까지 한번 먼저 풀어볼게요. 일단원을 제일 잘 해놓으시면 나중에 또 3학년에 일단원이 화학 반응식인데요. 분자를 이용해가지고 식을 만드는 거예요. 연결되는 부분이 잘 기억해 두시고 우리 수학도 2학년 1학기 께 3학년 이렇게 연결되잖아요.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 그지? 다 연결되잖아요. 방정식으로 연결되잖아요. 똑같이 과학도 2학년 1학기, 3학년 이렇게 연결돼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시고 요게 똑같이 통합과학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또 나와. 그래서 잘 해놓으셔야 돼. 잘 외우셔야 돼. 2학년 1학기. 단원마다 제가 정리하게 숙제를 드릴 거고 오늘은 안 드릴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숙제를 드릴 거니까 꼭 해오세요. 알겠죠?
같이 할게요. 집에서 이제 못 푸신 분들은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알겠죠? 1번 물질을 이루는 기본 성분에 대한 학자들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돼 있는데요. 순서대로 찾으시면 되는데 아까 전에 이제 탈레스, 아리스토텔레스 탈레스의 1원소설 물의 근원이라고 그랬고요. 물이 근원이라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의 4원소설 물불 공기 그 다음에 보일의 최초 원소설 그 다음에 라부아지에의 실험적 증명 물분해 실험을 통해서 알겠지? 여기 4명밖에 없으니까 기억하세요. 2번이고요. 가라다나 2번 라부아지의 물분해 실험이고 주철간 철에는 산소가 달라붙어서 산화철이 되면서 녹이 쓴다. 그 다음에 빠져나온 수소는 냉각수를 거쳐서 직기병에 포집이 된다. 2번의 답은 2번이고요. 물의 주철관을 통과하면 녹슬고 질량이 증가한다. 산소가 달라붙어서. 그리고 디귿 물은 주철관을 통과하면서 수소와 산소로 나누어진다. 맞아요. 그래서 2번에 2번. 자, 1학년 때보다 조금 빨리 할 거예요. 알겠지? 시간상 3번 물의 중기 전기분해 시험이고요. 마이너스 극은 이제 뭐가 간다? 수소. 그 다음에 플러스 극에는 산소.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 있는 수소 쪽이 더 많이 생긴다고 그랬죠? 그리고 수소는 성약불을 갖다 대면 퍽 하고 소리를 한다. 산소는 향불을 갖다 대면 불이 커진다. 답은 4번이고요. 물에 수산화토륨을 넣는 까다 전해질이래요. 전류가 잘 흐르게 하기 위해서이다. 4번 원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 기본 성분인 거 2번 찾으시면 되고요. 자, 원소에서 모두 자연에서 발견된 게 아니지. 118개 중에서 90여 개가 자연계,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게 20가지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118개가 원소의 종류다. 그리고 5번 원소에 해당되는 것인데 답은 3번이에요. 금, 물 아니고 공기도 이제 여러 원소들의 혼합이고요. 구리, 그 다음에 산소, 그죠? 기억, 리을, 미음, 소금 아니고요. 수소, 질소가 되겠죠. 이산화탄소는 이산화탄소예요. 나중에 이제 배울 텐데 이산화탄소예요. 산소와 탄소가 중에 합쳐진 거를 산화탄소라고 하는데 이 산자가 산소가 두 개 있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건 1이 생략된 거거든요. 이것도 1이 생략된 거야. 그러면 1산화탄소가 되겠지. 그럼 선생님 네. 일산화탄소면 산소랑 탄소가 둘 다 한 개씩인 거예요? 응? 일산화탄소. 네. 말 이름이 직관적이잖아요. 이산화탄소, 1산화탄소, 산소 1개, 탄소 2개, 탄소 2개. 근데 이 원소의 개수에 따라서 완전히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지게 돼요. 이산화탄소는 우리가 호흡할 때 쓰고 나가고 식물이 광합성할 때 쓰는 거잖아. 나쁘지 않은 거야. 일산화탄소는 연탄가스 중에서 생기는 거고 이걸 마시면 사람이 죽어요. 적혈구라는 게 산소랑 결합해가지고 우리 몸에다가 전달해 주는 건데 얘가 산소보다 결합력이 더 세. 그래서 얘가 산소가 결합해야 될 자리에다가 얘가 결합해 버리면은 우리 숨을 못 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연탄 쓰진 않으니까 연산이나 요즘에는 그런 경우 있지. 글램핑 가가지고 사람 가끔씩 글램핑에서 난방을 하다가 사람들이 한 번씩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 뉴스에 나오거든요. 그때 이제 일산탄소 때문에 이제 죽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글램핑 할 때 이제 난방할 때 중요한 거는 꼭 환기를 잘 시켜줘요. 문을 조금 열어놓든지 그런 게 있어요. 요즘은 글램핑을 하든 캠핑을 하든 텐트를 쳐놓고 자든 이런 게 하잖아. 외부에서 그지? 불을 떼어놓고 자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환기를 꼭 시켜줘요. 어쨌건 그렇고요. 자, 6번 원소의 성질과 이용에 대한 설명되어 있는데요. 답은 4번이고요. 구리 전기가 잘 통한다. 철 재료가 쓰이는 거죠. 건축 재료. 수소는 가장 가볍고 우주 왕복성. 잘 외우고 있죠. 산소는 다른 물질과 반응하지 않고 과자 봉지 충전재. 과자 봉지하면 질소 생각하세요. 그지? 그리고 숫자는 78%, 개개 78%. 헬륨은 가볍다. 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충전재로 사용된다. 6번은 4번이고요. 7번은 공기의 21% 나왔으면 산소가 되겠죠. 연소나 생물의 호흡에 사용됩니다. 2번 산소. 자, 8번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많이 외우고 있으면 과학은 25문제다 하면 한 5분까지는 보고 가고 10분 정도면 다 풀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시험에서. 그래서 특히 어린 친구들 지금부터 하면 한 3번 정도 볼 수 있거든요. 꼭 해서 천천히 보시면 미리 보시면 시험 볼 때 크게 지장 그 시간에 나중에
수학도 하시고 수학이 할 게 많잖아. 문제만 뭐 5번 풀어야 되잖아. 그리고 나머지 뭐 사회도 해야 되고 여러분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가 더 숙제도 많고 하잖아. 과학은 미리미리 해놓는 게 좋아요. 지금도 우리 1학년 때 시험 본 친구들도 있겠지만 학교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만약에 초등학생들은 이제 무조건 시험을 보잖아. 1학년 때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너네 선배들 시험을 안 봤거든요. 저희는 2학기 시험 봤니? 잘 봤어? 관련 잘 봤지? 특히 불꽃방이나 스펙트럼은요 뭐 이렇게 읽을 거 없이요 그냥 지문만 보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대부분들 결론이 딱 정해져 있는 거라서 볼게요. 그냥 볼게요 제가. 어차피 여러분들 시험 보면서 이제 풀어보세요. 8번 불꽃 반응 실험에 대한 사람 옳은 거. 자, 1번부터 보시면 물질에 포함된 모든 틀렸죠. 시료의 양이 적어도 맞아요. 근데 불꽃 반응색을 확인할 수 있다가 되는데요. 없다 돼 있네요. 틀렸죠. 염화 나트륨과 염화 칼륨은 불꽃 반응색이 다르겠죠. 나트륨과 칼륨이니까, 그지? 리튬과 스트론튬은 불꽃 반응색이 같은데 불꽃 반응을 구별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스펙트럼을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8번에 5번이고요. 같은 금속 원소를 포함한다면 불꽃 반응색이 같다. 되겠지. 8번에 5번. 9번 불꽃 반응색을 관찰할 때 나타나지 않는 불꽃 반응색. 자, 칼슘은 주황색, 나트륨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리튬은 빨간색, 스트론튬 빨간색, 칼슘 주황색. 그러니까 지금 구리가 없죠. 청록색이 안 보이겠지. 9번에 4번. 10번. 네. 색깔 그냥 외우는 거죠. 발음은 무슨 색? 황록색이에요. 그래서 1번 틀렸고요. 리튬은 빨간색, 칼륨은 보라색, 보륨, 그 다음에 나트륨 노란색, 그 다음에 스트론튬 빨간색. 알겠죠? 보륨, 주슘 이렇게 외우세요. 그냥 10번에 1번. 11번은 증류수와 묽은 염산이 있고요. 제가 실험 기법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묽은 염산을 넣는 이유는 불순물 제거하기 위해서, 그치? 먼지나 티끌, 뭐 아니면 묻어있는 가루 같은 거 제거하기 위해서 그랬죠. 그래서 증류수를 이제 씻어내는 거야. 그리고 거풀꽃에 둔다. 이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11번에 답은 4번이고요. 간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다. 그치? 니은. 나 과정에서 나는 이제 토치로 불을 갖다 대는 건데 토치의 속불꽃이 아니라 겉불꽃. 그냥 외우고 있으면 편해. 그 시료가 바뀔 때마다 불순물 제거해주겠죠. 그래서 11번에 4번. 자, 12번도 마찬가지로 불꽃 반응색이요. 나트륨은 노란색이니까 간은 노란색. 질산 나트륨도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 질산 칼륨도 보라색. 그래서 간은 노란색, 칼륨은 보라색이 되겠죠. 답은 4번, 5번이고요. 나트륨의 불꽃 반응색은 노란색이다. 칼륨의 불꽃 반응색은 나와 같다. 그죠? 12번에 4번, 5번. 13번 같은 불꽃 반응색이 나타나는 것. 네, 뒤쪽 부분, 금속 부분이 같은 거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13번에 1이 되겠지. 칼슘으로 같은 거니까. 14번 이제 불꽃놀이에 대한 설명이에요. 뭐 지문 안 읽어도 돼요. 노란색과 청록색을 나타내는 금속 원소, 노란색 나트륨, 청록색의 구리, 그치? 지문만 봐도 풀 수 있는 것들이야. 14번에 1번, 15번 요런 거 한번 풀어볼래요? 15번에 요런 게 이제 추론 문제잖아. 자, 문제는 뭐 되게 길어 보이지만요. 염화 칼륨을 했더니 불꽃 반응을 했더니 보라색이 나타났다는 거. 우리는 이제 일단 결론을 알고 있잖아, 그렇지? 칼륨이 있으니까 보라색이 나는 걸 알 수 있어. 근데 역으로
염화 칼륨이 왜 어떤 염소 때문인지 칼륨인지 때문인지를 보라색이 나타내는 게 알려면은 얘를 분리를 시켜야지, 그렇지? 그래서 염소 따로, 칼륨 따로가 이렇게 따로 분리를 시켜서 확인해야겠죠. 그리고 나머지 결합하는 물질은 같은 걸로 찾으시면 되겠죠. 아니면 뭐 찾으시면 어쨌건 분리를 시켜야겠죠. 그래서 염화와 칼륨이 떨어져 있는 걸 찾으면 되겠지. 그런데 불꽃 반응이 나타나는 게 무슨 색인지도 기억하면 되겠죠. 어쨌건 질산 나트륨과 탄산 칼륨, 나트륨과 칼륨 없잖아. 여기 염화 부분이 없네, 그지? 염소 부분이. 2번 염화와 칼슘 아니죠. 3번 염화구리와 질산 칼륨. 염화구리 질산 칼륨을 이렇게 해서 보시면 질산 칼륨은 보라색이 나타날 거야, 그지? 염화구리는 이제 청록색이 나타날 거야. 그러면은 염소 때문에 보라색이 나타나는 거는 아니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질산 칼륨에서는 여기가 비금속 부분이기 때문에 얘가 불꽃 반응이 나타내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칼륨이 보라색이구나 확인할 수 있고 질산은 색깔이 없구나. 그러니까 여기도 색깔이 구리가 금속이니까 얘가 색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염소는 색이 없는 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번에 3번이고요. 이 단원에서 가장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 이런 건데 이런 문제가 문제집마다 꼭 하나씩 있으니까 보일 때마다 한번 풀어보세요. 16번 이제 스펙트럼, 17번, 18번 스펙트럼인데 어렵지 않을까 볼게요. 1번 가는 햇빛을 분광기로 관찰함보다 가는 연속 스펙트럼, 나는 선 스펙트럼 혹은 불 연속 스펙트럼이고요. 맞아요. 가는 햇빛, 나는 불꽃이라고 그랬지. 2번 나는 시루의 불꽃을 분광기로 관찰했다. 맞죠? 3번 불꽃 반응색이 비슷해도 다른 종류의 원소라면 선 스펙트럼을 통해서 구별할 수 있다. 맞아요. 4번 물질에 여러 가지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각각의 원소의 스펙트럼이 모두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개념만 잘 정의하고 있으면 돼요. 16번에 5번이고요. 시료의 양이 많으면 선 스펙트럼에서 나타나는 선의 개수가 달라진다 되는데요. 시료의 양이 많으면 달라지는 건 있어요. 선의 두께가 조금 달라져요. 조금 더 두꺼워지거나 하겠지만 개수라든지 위치는 달라지지 않는다. 알겠지? 원소마다 개수와 위치는 정해져 있고요. 두께는 선의 굵기는 조금 굵어질 수는 있다. 많아지면. 17번에 원소 A와 B가 있고요. 가나 다 라가 있어요. 원소 A, B가 모두 포함된 거 A, B가 포함된 줄무늬를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가에도 포함돼 있고 라에도 포함돼 있고 그죠? 17번에 3번 이런 식으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서술형이랑 실력 탄탄은 한번 이제 스스로 푸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이제 책은 여기 우리 초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여기 그냥 1호 계정 쓰여 있는 거 그냥 사시면 돼요. 어차피 2 계정 없으니까 시중에 1호 계정으로 돼 있는 거 최신판 사시면 돼요. 그렇지? 2호 계정 왜 없어요? 응? 왜 없어요 2호 계정이? 아직 1학년 귀향도 안 했는데. 그래서 1학년 2학기도 우리가 없었잖아요. 그지? 그래서 너네 한 여름방학이 되면 이제 2학기 책이 나올 거고요. 가을 학기 중에 이제 2학기 책이 나올 거야. 너네는 초등학생들은. 그래서 나중에 나오면 또 번거롭지만 좀 한번 사셔서 복습을 하세요. 알죠? 최신판 사도 되는데요. 어차피 뭐 서점에 다 최신판이긴 하겠지만 최신 그냥 25년에 나온 걸 정확히 24년 후반에 나온 거겠지. 근데 어차피 문제는 똑같거든요. 변한 건 없으니까 혹시 뭐 재고라도 해서 그냥 사오시면 돼요. 뭐든지. 자, 18번은 선 스펙트럼이다. 맞고요. X에 스트론튬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돼 있는데요. X에 스트론튬하고 일치하는 자리가 없죠? 그러니까 틀린 게 있지, 그지? 왼쪽 봐도 왼쪽에도 이제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고요. 오른쪽에도 겹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포함되지 않아요. X에는 리튬과 칼슘이 포함되어 있다 돼 있는데 X에는 칼슘이 포함되어 있는데 리튬 자리가 왼쪽에 파란 영역도 이제 선 두 개짜리에 하나만 있는 거랑 그다음에 오른쪽에 주황색 영역에 하나가 더 있는 거랑 좀 다르죠? 그래서 틀려요. 그래서 18번에 3번이고요. 4번, 5번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 좀 오버됐는데 괜찮아요. 문제 자체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라서 보시고 앞에다가
여기다가 제출하고 가면 돼요. 마찬가지로. 선생님, 근데 저 아까 그 원소 불꽃방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뭐 캠핑할 때 오로라 가루 그런 것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렇지. 오로라 가루가 그 금속 가루일 거야.